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운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레닌 자금을 받은 김구, 이승만을 탄핵하다, 남노당, 민노총, 민주당, 정의구현 사재단, 그 사람들의 역사적 기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구 10월 공산 폭동하고 제주 4.3 공산 폭동하고 이게 지금 짬뽕으로 지금 섞여가지고 내려오는데, 남노당, 민노총, 민주당, 뭐 정의구현 사재단, 뭐 전교조, 얘들은 그 한몸입니다. 한몸. 위로는 이제 북한이 있고, 그 위로는 김구가 있고, 김구 선생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킵니다. 누구 지령받고 레닌 자금 받고. 이거 역사에서 안 가르치죠. 오늘 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거기 참모들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알면요, 왜 민노총 애들이 10월 달만 되면은 발정난 개처럼 그 지랄 연병을 하는지, 무슨 뭐 10월 항쟁이 어쩌고저쩌고 70주년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나를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하는데, 두 번 뺏기면요 짐승이에요. 짐승만도 못하지 짐승도 두 번은 안 속는다고. 여러분 꼭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SNS로 널리 퍼뜨리셔도 되고, 그 저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희가 이거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구글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광고비를 끊어버렸어. 100% 끊었어.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께서 후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하려면요, 저희가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떼야지 사무실 운영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많이 못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많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주 4.3의 진실을 담은 탑라이브 봄이 10월 상영을 합니다. 서울, 경기, 안산, 전남, 광주, 저 댓글에다가 저희 일정표하고 시간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게재해 놓겠습니다. 서울은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 경기도 안산은 명화극장, 전남, 광주광역시는 북구의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이거는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청, 법무부 등 정보기관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음명으로 단체 관람이 불가능하답니다. 탑라이브 보면 정치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북한 남노당이 대남 테러 공작, 자유총선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테러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경이 대거 사망했는데, 우리 군인들, 경찰이 이거를 몰라.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거짓말이지. 제주도에 가면요, 각 치안센터마다 앞마당에 표지석이 있어요. 근데 경찰들이 몰라. 물어봐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재판자, 처벌자들을 직권 재심한대요. 그러면 무죄가 되겠죠. 무죄가 되면은 6.25 때 군법 그 재판을 한 게 기록이 소실돼 놓으니까 기록이 없다. 그래서 재심한다. 재심하면 무죄되고, 무죄되면은 군인과 경찰이 양민을 그냥 학살한 학살죄로 둔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법대를 나와도 저기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좀 넣어주시고,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기무사 등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탑라이브물 직원들 꼭 좀 시청하시라고.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짐승이 된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역사 가르칠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 얘들이 왜 김구를 빨아제끼는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저기서 윤석열 퇴진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윤석열 퇴진, 뭐 윤석열 1년 안에 끝장낸다, 이런 이야기를 왜 자신있게 하느냐.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승만이 아닌 김구가 국보가 됐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4.19 인민봉기
우표를 북한에서 이 우표를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 타도하자 4.19 인민몽기 15돌 뭐 그러니까 4.19가 누가 했어? 4.19를 북한 애들이 공작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국정원 해체하고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사퇴하고 무슨 그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석기 원세훈 구속 수사. 그러니까 얘들이 이 남노당 때부터 내려오는 그 좌익 애들 그 후손이야 후손. 문재인이가 가톨릭이죠. 북한에 2천만 동포가 죽어가는데 침묵하는 가톨릭 신부들이 저기 구름비 바위 살리자고 해군기지 반대한대. 그리고 4대강은 또 살려내자. 4대강 살려내자. 북한 동포 2천만 동포 기도합시다. 단식 기도합시다.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해서. 이런 거는 안 하면서 뭐 한미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4대강 뭐 살리는. 그러니까 얘들이 뭐요? 그 평택 미군기지도 반대. 얘들이 뭐요? 전부 다 좌익이다. 좌익. 자, 그리고 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들이 사드를 반대하죠. 왜 중국 공산당 북한 애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안철수도 중공 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 여기 보시면은 98% MBC가 98% 자막 조작하고 한게 MBC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민노총 그 노동 강령에 북한 헌법 그 금속노조 강령에는 그 주한미군 철수 조항이 있습니다. 통일 조항이 들어있고 민노총 강령에도 통일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 북한 뒤에는 중공 민주당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로 바뀌었다. 이 국군의 날 참사 아시죠? 그리고 국군의 날 영상이 중공군 장갑차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알고 보니까 그 국방홍보원의 원장이 한겨레 신문사 출신이고 거물급이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 이 방송 했는데 유럽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어머니 로마 가톨릭 집중회부 중국 공산당이 하부 조직이 된 한국 천주교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광고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자기가 뽑은 국정원장 독대를 안 받겠다.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좌익들이 100년 동안 공산제국주의의 100년 전쟁입니다. 공산제국주의의 100년 전쟁. 그러니까 남노당의 후손들이 뭐 선생으로 정교조로 그 신부들로 그렇게 쫙 다 포진되어 있는 건 천주교 종교로 정치인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부활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1년 안에 탄핵된다. 자기가 뽑은 국정원장 독대를 받으세요. 그 자기 호위무사를 안 만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쳤지만 또 마스크를 벗을 자유는 또 제한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97%가 항체가 형성됐는데 마스크 쓰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애들이 이 속된 말로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하고 거짓말하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잡아내려면 이중 체크를 하려면은 기무사령관, 국정원장 독대하고 경찰청장 독대하고 정보부 수장들을 다 독대를 해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 크로스 체킹을 했다고. 중종 안에도 팀 A, 팀 B, 팀 C 해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내려보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친중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을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인데 김대중, 토마스 모, 노무현, 유스토, 문재인, 디모테오, 민주당, 박근혜, 율리아나, 또 예수회가 설립한 서강대를 졸업했고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는 안철수는 하상바오로입니다. 하상바오로. 안철수도 여러분 가톨릭이다. 그러면 예수회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안부르시오 천주교 신자였는데 또 불교 돼 있네. 이분은 짬뽕이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가톨릭 신자가 많고 가톨릭 신자는 친중
눈치를 보고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한다. 자, 1919년 3월 1일 그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3일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국내에서 7개의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이 임시정부들이 모두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1919년 4월 23일에 생겼던 한성정부가 통폐합이 돼.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한성에서 이제 일본의 탄압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1919년 9월 11일 날 상해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던 상해임정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없어진 상해임정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해임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일단 이동희가 있고 이승만이 있는데, 그 이동희가 국무총리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국무총리였는데, 1919년 9월 11일 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기 벌써 1년 전에, 1918년 5월 11일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조직합니다.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볼셰비키 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동희가 이끄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저기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임시정부가 1920년 1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여운형, 안공근, 한영근 세 사람을 볼셰비키 정부의 지원을 교섭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파견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동희가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1920년 4월에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 수하의 한영근 한 사람만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오다가 그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 탈취를 당해. 그게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입니다.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차도 또 배달사고가 나. 그래가지고 김구가 김리비 사람 시켜가지고 배달사고는 김리비를 죽이고 시신을 뭐 아무 때나 방치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구글에서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 요거 1차 2차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가 있어. 레닌으로부터 한인사회당 이동희가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고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련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예. 자, 200만 루블이면은 2,550억 원이고요. 40만 루블이면은 510억 원, 둘이 합하면 한 3,060억 정도를 1920년에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1921년 5월 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또 1921년 10월 달에 여운형 중심의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생겨요. 그 돈 가지고 싸우다가 또 이 난리 버거지가 난 거야. 자, 상해파 고려공산당 핵심 인물은 이동희, 저기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이고, 그리어선 선교사의 제자였다.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핵심 인물은 여운형이 김규식이, 박헌영, 김다냐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선교사들의 제자들이었다. 그래가지고 1922년 1월 21일 날 극동인민대표대회를 가요. 모스크바로 간다고.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연설을 하는데, 이 대회로부터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체제를 잿더미로 돌려버릴 불을 러시아의 운동에서 얻고 싶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 만세, 세계 제국주의와 세계 자본주의를 철저히 타도하기 위한 극동의 프롤레타리아와 서양의 프롤레타리아트, 나아가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단합된 투쟁 만세, 뭐 이런 거를 연설해. 그래가지고 이제 김규식이 한국의 혁명운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고려공산당의 정책은 첫째로 나아갈 단계로 제국주의 열강의 착취에 대하여 한국인 대중을 통일된 입장으로 결집시키는 일이며 민족해방전술, 이게 NL로 바뀌어요. 나중에
한국 인민의 순수한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다.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게 이제 아주 피드로 이제 바뀝니다.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왜냐면 이게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임시정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922년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킵니다. 1925년 이승만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1927년 1월 19일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이 되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되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김구 주석, 공산 체제에서 지도자를 주석이라 하는데 김구가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통폐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늘 5년 내도록 기념한 게 이 상해 임시정부예요.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은 신인 일치로 중해해봉하여 신국 건설의 귀초가 되었나라.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했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된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상해 임정 기념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좌파가 되는 거다. 자,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국민주권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 하나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은 상해 임정을 기린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이 언론에서 이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 주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상권 분립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좌파는 거짓말쟁이다. 무식하면 좌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이 1921년 6월 26일 날 일어났는데 이 소련 애들이 얘들이 야 민족주의자들 다 제거하라 그래요. 우리 임정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이 소멸됩니다. 자유시 참변 아시겠죠? 이후로 그 무장독립운동은 소멸되고 상해 임시정부는 공산주의를 위해 가지고 소련을 위해 가지고 일본하고 싸운 거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일제하고 싸운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 왜 돈을 레닌한테 받았는데 돈 받은 데다 충성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 이후로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루쿠츠파 고려공산당이 야야 소련 애들이 우리 레닌 동지가 이거 무기도 주고 식량도 준다고 하니까 스버보드니를 모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자유시 이쪽으로 모이시면 돈 줄게 해가지고 이 북간도 서간도 이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 밀산이라는데 총 집결합니다. 최진동, 안무, 홍범도, 김자진, 이범석, 서일, 지청청, 이상용, 김동삼, 안병찬, 조행선, 박창호 이런 분들이 쫙 여기다 밀산에 모여 그래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창설을 해요. 3,500명이 창설해가지고 자유시로 갔는데 야 총 갖고 와 그래가지고 총을 빼앗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3,500명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 중에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만주로 이렇게 내려와 김자진 장군은 철수를 회군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 거기 자유시 스버보드니 여기에서 죽은 사람 말고도 또 이루쿠츠크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막 5분단 거리 끌려가가지고 밥하고 똥 치우고 하다가 러시아군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소멸된 사람들 있고 김자진 장군은 1930년 1월 24일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가지고 암살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내 침투의 원조
김재봉 1923년 조선일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결성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초대 책임 비서가 됩니다. 조선공산당 강령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이거예요. 자, 건국의 걸림돌 공산주의 폭동, 대구 10월 폭동과 4.3 폭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한독립군단을 몰살시킨 게 이륙구축파 고려공산당이고 이륙구축파 고려공산당이 누구예요? 걔들이 뭐 저기 김구, 박헌영, 뭐 김다냐, 뭐 저기 여운형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쪽에서 활동하던 요인들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만들고 이루쿠츠파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왜 레닌한테 3천억 받아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그 중에 일부가 레닌한테 충성한다고 야 대한독립군단 3,500명 만들어가 오세요. 우리가 돈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막상 지원받으려고 자유식 갔더만은 소련 러시아군이 양쪽에서 무장기차가 오면서 다 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 조선노동당을 만들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노당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방 후 남한의 78%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를 했다. 자, 1946년 미군정청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헌영이가 나중에 남노당을 만드는데 아예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 일본하고 싸웠다. 김구도 일본하고 싸웠다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기독교 사상 와가지고 샬라샬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때야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시장경제가 뭔지 모르니까 저분들이 일본하고 싸웠구나 우리 독립투사들이구나 그래가 사람들이 이제 그 남노당에 확 따라갔다고 그냥 멋모르고 그냥 쓸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종북주사파 이 좌익 세력들이 김구를 띄우고 하는 겁니다. 자, 공산당의 활동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본이 철수하면서 두고간 근택빌 등에 돈을 찍는 기회가 있었지 위조지폐를 만들어야겠군. 조선공산당 총비서로 자기가 이제 등극을 하고 1945년 9월 10일 날 박헌영이가 위조지폐를 만들어 공산당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미소공동회담이 열리고 1946년 5월 달에 이 조선 정판사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죠. 이게 1946년 3월 20일 날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1946년 5월 달에 조선 정판사 사건이 터지죠. 위조지폐 사건이에요.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1946년 5월 16일자 동아일보 위조일당 16명 전부가 공산당원 이완술 권오직은 피신 나오죠. 예. 박헌영은 체포령이 내립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신전술을 발표하는데 1946년 7월 26일 날 신전술을 발표합니다. 테러는 테러로서 피는 피로서 갚자 극자 폭력 투쟁으로 전환하겠다. 소련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고요. 박헌영,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를 줄여서 전평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민노총이 돼요. 민노총. 아시겠죠? 그 밑에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다 여기서 괴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 성동격세에 넘어가시는데 자, 총파업선동 46년 9월 23일 일주일 동안 부산 철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시작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서울에서만 295개 공장 파업, 테러 감행, 이승만 저격 미수사건, 조병옥 경무부장 피격, 장택상 경무총감 피격 이게 46년도에 이런 암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자, 대구 10월 폭동이 1946년 10월 1일날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산주의 폭동이었다.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의 주도로 일어난 공산폭동이었다. 자, 대구시청을 보시면요. 46년 10월 1일 오전에 전평 경북도 평의회 위원장 윤장영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대구시청 앞에 가면은 쌀 배급을 해준대. 쌀 배급 받으러 가자. 거짓 선전 선동하죠. 아주머니 아이들이 한 1000여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였다. 가짜 거짓 선전 선동이었다. 지금 뭐 윤석열 탄핵하자, 윤석열 바이든한테 욕했다더라.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무슨 저기 줄리, 김건희 여사 줄리, 도이치모터스 어쩌고저쩌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 앞전에는 광우병 소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대. 미국산 소먹으면 그랬고, 사드 때는 성주 참외, 사드 참외 먹으면 튀겨진다고, 뇌가 튀겨진다고, 그런 거짓 선동했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5.18 때는 뭐였습니까? 저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다 죽이러 왔다고, 그런 거짓 선동이 있었죠. 똑같아요. 대구역 광장 10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합니다. 쌀을 달라. 박은영 선생 체포령 취소하라.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가 들려온다. 5.18 때는 뭐 있었습니까? 전두환 찢어 죽이자. 5.18 때 전두환은 소장이었습니다. 투스타.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 위에 3스타, 4스타 있었기 때문에 5.18하고 전두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5.18 때 전두환 찢어 죽이자. 그런 구호가 막 나오고 그런 구호를 써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자,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위에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경찰하고 군중이 대치를 하죠. 군중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인 사망. 그런데 대구의대를 최무학이라는 대구의과 대학생이, 이 사람이 조선공산당 대구시 당 학생 담당 비밀당원이었는데 10월 2일 오전 9시에 대구의대 학생회장 최무학과 4명의 학생이 콜레라로 죽은 시체를 시트에 덮고 어제 대구역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노동자 시체라고 학생들을 선동합니다. 그 시체는 경찰의 발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해부 관찰용 시체였는데 5.18 때도 저기 거짓 선전 선동이 막 있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료 보니까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다 죽였다고 그런 거짓 선전 선동도 막 있었다고 나오더만은 제가 이 책 보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 자, 대구 경찰서 앞 광장 1946년 10월 2일 오전 노동자 시민 학생 3자연대 폭동이 일어납니다. 살인 경찰 처단하라. 경찰은 무장을 해제하라. 경찰이 무장을 해제하면은 군중을 해산시키겠다. 또 거짓 선전 선동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성옥 서장이 무장 해제를 결정합니다. 무장 해제하는 경찰들 바보 같은 놈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를 모르니까는 이런 일이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2대 경찰서 진입, 100여 명의 죄수석방, 무기 탈취, 대구 경찰서 장악, 오후 6시경 대구 지역 계엄령 선포, 미군 출동, 경찰과 가족 그리고 우익인사들 학살과 시작, 삼덕동 민순경 집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후 5명의 가족을 학살, 경찰관 부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 세 자녀는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쳐 살해, 60대 경찰관 모친은 참나무 몽둥이로 내리쳐 살해, 삼덕동 민순경 집을 트럭으로 들이받았는데 5.18 때도 그 대형 버스 가지고 경찰들 들이받으려고 막 돌진하고 하는 영상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온다. 역사를 모르니까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지. 사과농장 운영하던 배용수 씨 61세 농민동맹에서 찾아와 농민을 착취했다는 누명씌워 낫으로 살해, 가족들 11명을 곡괭이 도끼 등으로 살해 학살, 달성 경찰서 습격, 달성공원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까 경찰이 무장 해제하라 하니까 경찰이 무장 해제했죠. 폭도들이 무장 해제하라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광우병 때 막 둘러싸고 하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 들으면서 눈물 흘렸다 그런 이야기 나왔죠. 역사를 모르니까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라도 역사를 모르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참모들, 대통령 측근들 참모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를 나와도 역사를 몰라요 사람들. 깡통이다. 서울법대 출신 검사들 이야기해보면 머릿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다. 자, 경찰관 6명 사망, 17명 중경상, 가옥 107채 파괴, 경찰 얼굴과 몸을 칼과 도끼로 난자하고 큰 돌을 머리에 떨어뜨려 죽임,
사지절단 등 잔인한 학살, 외관 경찰서 습격 1,000명이 폭도, 상주 경찰서 습격 경찰 5명 생매장, 영천 경찰서 습격 2,000명의 폭도, 자양지서 습격, 화산지서 습격,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5.18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교도소 습격하고 저기 MBC 무슨 세무소 습격하고 뭐 그 불 지르고 뭐 거기다 TNT 폭탄 설치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패턴이 유사한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5.18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패턴이 왜 똑같은 패턴이 몇십 년 단위로 계속 일어나냐고. 자,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그래서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야. 국가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극단적으로 보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의 눈으로 이거를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자, 총살, 죽창살해, 집에 가두고 생화장, 그 생매장, 목을 올가매어 자동차에 매단 후 거리로 끌고 다님, 나무에 매달아 살해, 큰 돌을 목에 매달아 수장, 여자들의 옷을 벗겨 사지절단, 곡괭이, 새망치, 낫, 뭐 도끼, 몽둥이로 살해, 시신 얼굴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지름. 대구 10월 폭동 인명피해, 대구 시내 피해 300여 명 사망, 경찰관 사망 38명, 공무원 사망 163명, 민간인 사망 73명, 행방불명 30명, 경상북도 내 피해, 경찰관 사망 80명, 공무원 사망 24명, 민간인 사망 73명, 행방불명 145명. 힘들다. 전남, 전북, 경기, 강원 등 전국 73개 시군까지 확대. 경찰관 200여 명 포함 1,000여 명 사망, 3,600여 명 행방불명, 26,000여 명 부상, 3만여 명 체포. 이 대구 10월 폭동의 배후가 누구나? 스탈린, 소련군정, 스티코프, 조선공산당 박헌영,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슈티코프의 일기에 보면 다 나온다. 소련군정 스티코프가 그 남긴 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1946년 9월 28일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경제적인 요구들,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 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철회 등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한다. 지금 억대 연봉 받는 민노총이 맨날 들고 나가지고 월급 올려달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뭐 금융노조 걔들 연봉 세잖아. 연봉 센데도 임금 인상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야, 우리 소송 걸린 사람들 소송 취하해달라. 체포된 누구 석방하라. 옛날에 한상균인가요? 그 석방하라. 뭐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패턴이 똑같다. 이 요구들이 충족될 때까지 파업투쟁을 중지할 것이다. 인민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한다. 파업투쟁의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에 대해 미군정이 탄압을 가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지금도 소송 걸지 마세요 하고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노조가. 여운형과의 회담 및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스탈린 동지에게 암호 전문을 보낸다. 이게 스티코프가 지령을 내린 건데 거기 스티코프 일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하니까는 광고비 다 끊기고 하는 겁니다. 후원을 해주시면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해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경찰을 죽이자. 저 시체가 어제 죽은 사람이래. 경찰이 사람을 죽였어? 선전선동. 그래? 그러면 경찰을 죽이자. 뇌송성 구멍탑, 성주 사드 참회, 전자파 참회 똑같죠? 똑같은 거야. 경찰을 죽이자. 윤석열 부인이 뭐 줄리 뭐 탬버린 쳤다. 뭐 저기 뭐야 저 뭡니까 저 무슨 뭐 주가 조작했다. 야, 그러니까 윤석열 끌어내리자. 패턴이 똑같아요. 거짓 선전선동. 대구 10월 폭동의 특징. 소련과 북한이 배후에서 조정, 지시, 감독. 스탈린, 소련군정, 스티코프, 조선공산당 전평. 시위의 명분으로 사회적 이슈 활용하라. 쌀배급 문제. 지금은 월급 인상이죠. 거짓과 선전, 선동, 유언비어, 시체까지 동원.
11월 확산, 공권력의 과잉 진압 유도,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 조장. 5.18 때는 그 시신 꺼내놓고 노제 지냈던 거 아닙니까? 노제. 그죠? 아까 대구 폭동 때도 시체 끌고 와가지고 시체팔이 했고, 아니 데모 하는데 그 죽은 사람도 시신 끌고 와가지고 노제 지내고, 그 저기 뭐 노무현이 노제 지내고, 그 저기 뭐야 노회찬이 또 노제 지내고. 아니 그 돌아가신 분들대로 장례 해드리고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노제를 지내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의 통념하고는 거리가 멀다. 거짓과 선동, 유언비어, 시체까지 동원, 시위를 확산,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유도,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 조장, 폭력 사용, 쇠파이프, 곡괭이, 낫, 죽창, 도끼 등 폭동을 미화, 민중항쟁, 계급투쟁으로 왜곡 계승. 대구 10월 폭동은 모든 공산 폭동의 원조이다, 모델이다. 9월 총파업, 2016년 10월 1일 전국 노동자 대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야, 서울에서 안 하고 왜 대구까지 내려갔대? 9월 총파업, 10월 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그러니까 대구 폭동, 10월 폭동, 그게 소련, 북한 애들 지령받고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민노당이 계승하겠다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살인정권 퇴진하라. 아,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을 했어요? 사람 죽었나? 이 거짓 선전 선동 아닙니까?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십니까? 9월 총파업, 10월 민중항쟁 정신계승. 그 다음에 이게 제주 4.3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1948년 4월 3일 에서 9년간 1만여 명이 피해를 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하라. 5.18 특별법 개정하라. 전부 다 특별법. 제주 4.3은 남노당이 공산폭동이고 반란이다. 지금 치열하게 싸우죠. 제주 4.3은 남노당이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주 4.3은 민중항쟁이다. 자꾸 왜곡시키죠. 왜곡시키라고 뭡니까? 사회 갈등을 만들려고 소련에서 이게 지령이 내려왔다고 아까 보셨죠. 1947년 11월 14일 유엔의 결의가 나옵니다. 남북 단일선거 실시. 북한 남북 단일선거 반대를 하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노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소련의 지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일으킨 게 그게 제주 4.3 공산 폭동입니다. 자, 제주 4.3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전두환의 리더십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십시오. 지만원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14장에 보면 전두환의 집권 과정이 미약해가지고 5.17과 5.18은 합쳐서 김대중 내란 사건이다. 이 책 아마 조만간에 또 판매 금지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사가지고 한 권씩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사태 분석, 최규하가 가로막아, 3.12, 재심 절차 없이 편법으로 일사부절이 유린, 김영삼, 권영의 권정달, 홍주표의 반역공작, 1997년 붉은 대법원의 해악적 판결들, 국보인은 탁월한 아이디어 뱅크, 광주의 행포, 시체까지 뜯어먹는 5.18의 바퀴들, 5.18 폭동의 아이콘, 5월 21일 상황, 팩트 전쟁에 밀린 5.18 세력, 마지막 보루가 광주법원, 국가도 헌법도 없는 5.18 마패, 이해 당사자인 광주법원이 재판 독점하는 것은 세기 코미디, 도둑질 하듯 몰래 늘어나는 5.18 유공자 수. 이 책 꼭 좀 사서 보시고요. 우리 방송도 이거 폐지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가서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고 종북 주사파 친중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힌대요. 그래서 광고비익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분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월정기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